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함입의 단계에 이어서 내재화 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내재화의 단계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과, 외부의 자극이 내 마음속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재화라 이거죠. 그것은 이제 6개월에서 2살까지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재화 단계를 또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분화와 연습과 재접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발달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입의 단계에서는 분열된 상태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생각이 연속성이 없고 감정에 연속성이 없어서 100% 좋던가 100% 나쁘던가, 그래서 정신 분열이 된 상태가 함입. 근데 내재화 단계에서는 비로소 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분화는 뭐냐면 두 요소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두 요소의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화에서는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입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내재화 단계에서는 내 마음과 외부의 그 자극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중간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대상이 뭐냐면 이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고민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베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합창단의 단원이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노래를 발표하는 유명한 단원이 있었는데, 그 단원은 나이가 많고 좀 이게 체구가 좀 있었는데 항상 버개를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개가 없으면 잠도 못 자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이도 많고 기능적으로도 전 세계에 여행하면서 노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아직 분화 이전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매개, 뭐 고민형이라든가 베개라든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엄마 대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폐 단계나 공생의 단계의 그 대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의미 있는 양육자, 보통은 이제 엄마가 되겠죠. 그의 대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화 단계에서는 중간 대상이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분화의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연습의 단계라는 거예요. 뭘 연습하느냐? 분화를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그 대상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의미 있는 양육자, 그렇죠? 보통은 엄마가 되겠죠. 그 엄마와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증이죠. 조증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자아도취의 단계다. 그리고 전능감. 전능감은 뭐냐면 이런 영화 굉장히 많죠. 짐 캐리의 뭐 그런 영화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전능감을 주제로 한 그 문학작품이나 특히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맨, 원더우먼, 뭐 토르, 뭐 이런 영화가 모든 게 그 사람이 그 전능감의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양육자가 중요해요. 엄마, 의미 있는 양육자,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의미 있는 양육자는 마치 베이스 캠프와 같은, 뭐 외로움이면 다시 오고, 그리고 무서우면 찾아오고, 그리고 목마르면 다 오고, 또 배고파도 오고, 그렇죠?
그렇게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잘 해주면 참 좋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양육자가 미성숙하면 이 내재화 단계를 실패를 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을 못 합니다. 이제 물리적인 나이는 먹고 이제 신체는 커가는데 정서적으로 마음이 여기에 꽉 매여 있다는 거예요. 성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성숙한 양육자. 문제라는 겁니다. 내재화의 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재접근, 다시 접근한다는 거예요. 뭘 접근해요? 대상과 다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규정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새롭게 인식한다. 그렇죠? 보통 이제 엄마겠죠? 의미 있는 양육자. 그래서 분화의 완성 단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6개월에서 2살 사이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 현실 이거 아닌데 이거 빡센데 그런 그 도전과 그 아픔을 반복해서 경험을 해서 현실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감을 상실한다 이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뭐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양육자 엄마에게 대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또 거절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잘 성장을 했을 때는 요걸 배우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감각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율성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은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룰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도성도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양육자가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잘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요구와 거절을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화법에서 성숙한 사람만이 요구와 거절을 하고 미성숙한 사람은 요구와 거절을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기능적으로 탁월할지라도 그는 별개입니다. 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요구와 거절,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요구와 거절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서적인 면에서는 요구와 거절을 매우 못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뭐라고요? 미성숙한 사람의 형태다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구와 거절을 잘 못하고 현실감이 떨어지고 자율성이 별로 없고 자기주성이 떨어지면은 요 내재화 단계를 적절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열로 퇴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단계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갖고 몸은 커지는데 마음이 성장을 못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죠.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요구와 거절을 못한다, 현실감이 떨어진다, 자율성이다, 자기 주도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내재화 단계를 잘 못 지냈구나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담 사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면 어떻게 해요? 답을, 문제 해결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 그 자녀 발달 단계, 대상관계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내재화 단계, 6개월에서 2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